정인이의 양부모는 괴물인가? 저는요, 이 정인이 사건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면은 자식을 낳은 사람이건 자식을 안 낳은 사람이건 뭐 수녀님이건 뭐 비구니 스님이건 간에 우리가 한 생명에 대해서는요, 정말 가슴이 아픈 거죠. 그리고 요즘 들어서 저는 강아지들 개라고도 못 불리죠. 그다음에 뭐 개 주인이라고도 못 불러요. 뭐 강아지 보호인이라고 불러야 된다나 뭐 강아지 뭐 집사 뭐 고양이 집사 뭐 이렇게까지 불리죠. 그다음에 정말 요즘에 백화점에 이렇게 가면은요. 한 코너에요. 이 고양이를 위해서 뭐 이렇게 저는 고양이 별로 안 좋아하고 강아지도 안 좋아해요 사실. 막 이렇게 막 뛰어내리고 막 이러는 게 그게 뭐 100만 원, 60만 원이더라고요. 와. 그런 걸 보는데 우리 한편에서는 정인이가 그렇게 이 뭐 정인이 학대받은 걸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런 학대를 받고 이 내장이 파열돼 갖고 죽은 거예요. 어저께 인제 그 정인이의 그 양부라는 사람이 인제 나왔는데 막 사람들이 거기서 막 그냥 난리치고 이래 가지고 뭐 출석하는데 굉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제 법의 이름으로 보호를 해 주는 거죠. 우리 사회는 야만이 아니니까요. 한동훈이 말대로 아무리 천인공노할 범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범인에 대해서 절차적인 이 합당함을 지키는 것. 그게 말하자면 그 사회의 수준을 얘기하는 거다 이러는데 자, 정인이 양부모는 괴물인가? 제가 그 사람만이 정말 문제인가? 이 개는 그 문가가 데리고 있는 이 강아지. 그것도 참 웃긴 거예요. 이 뭐 박근혜 대통령이 뭐 입양했던 뭐 독도 이 강아지 뭐 그냥 내버려 뒀다. 그러면서 그건 또 팍 내보냈어요. 자기가 그러면 거둬야죠. 이게 문가의 그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하나 인제 이 어떤 엄마가 자기가 낳은 아이를 그 한여름에 폭염에 3 살짜리를 아이를 내버려 두고 그다음에 가 가지고 다른 남자하고 살림을 차린 거예요. 이 아이가 폭염 속에서 굶어 죽어서 미라가 됐는데 그제서야 발견이 된 거예요. 저는 이 말을 하는데도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 위층에는 외갓집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외갓집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아니 어떻게 외할머니가 모르시냐? 우리가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외갓집에서는 딸하고 완전히 그 절연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아예 인연을 끊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른바 가족 해체 시대가 왔다 이겁니다. 우리에게 이제 가족이란 건 뭐냐? 저도 가족의 문제를 참 생각합니다. 근데 저한테 가족은 책임감의 문제예요. 제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 저에게 가족은 딱 책임인 거죠. 그래서 때로는 그 어깨가 휘기도 하고 유행가 가사처럼 정말 등이 정말 휘어질 것 같은 삶의 무게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다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왜? 이제 우리는 굉장히 오래 살아요. 그래서 한 이 노후를 말하자면 65세 이상의 사람을 제대로 인간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젊은 사람 4 명이 열심히 벌어 갖고 세금을 뼈 빠지게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이가 든다는 것만으로도 기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젊은 아이들에게. 지금의 젊은 아이들에게. 그리고 인제 제가 인제 친구들하고 하는 단톡방에 자기의 생명 몇 세까지 내가 살 수 있는가 이런 인제 이게 나와 가지고 저 또 그런 거 테스트해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인제 그 비만이니까 91 세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체중을 인제 줄여 가지고 '100 살까지 살아야겠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인간이 오래 산다는 거는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화가가 되고 싶었는데 그쪽으로는 예술을 못 했지만 '제 인생 하나는 예술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제 의지까지 가는 거죠. 그렇지만 저도 뭐 알츠하이머에 걸릴 가능성을 누가 그걸 알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인제 유언장을 아주
뭐 써 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 재산에 대해서는 썼어요. 하지만 이제 저의 처신에 대해서도 요즘 그거를 이번 주 내내 이제 제가 제 유언장을 준비하고 있어요. 제 개인의 처신에 대한 유언장을. 그게 이제 유언장이 이제 완성이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거는 여러분과 저의 문제니까. 자, 이런 점에 있어서 이제 가족이 해체된 거예요. 그 미라가 된 아이의 엄마하고 그 아이하고의 가족의 해체. 그다음에 그 도망간 엄마하고 또 외할머니하고 가족의 해체. 그다음에 그 아이의 아빠가 미워 갖고 아이도 버렸다. 그 미움은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왜 우리 그 수많은 9명 10명의 어머니들이 가졌던 그 책임감이 없는 것일까? 자, 이제는요. 우리가 가족 해체 시대라는 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가족의 끈이 굉장히 느슨해졌어요. 그 이유는 뭐일까요? 자, 우리가 이 가족 해체 시대의 희생양이 아이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가 부모 자격이 없어서 그렇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단순히 여러분 그것뿐일까요? 가정교육이 잘못돼서 뿐일까요? 물론 저는 그 인성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입양을 했던 양부모들도 정말 나쁜 인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언제까지나 도덕적으로 너 훌륭하다, 뭐 어쩌다 저쩌다 이러면서 밥상머리 교육을 할 수 있는 시대인가? 그렇지 않은 거죠, 여러분.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한테 SNS가 만든 인간관계의 함정, 이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화두를 던져버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인터넷 시대를 살고 있어요. 자, 우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저의 심리의 상태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저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굴까요? 제 단톡방의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저도 그 친구들이 오늘 우울한지, 오늘 물김치를 담았는지, 네? 그거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뭐 남편이 예를 들면 출장에서 돌아왔는지, 남편은 어디 출장을 갔는지, 이런 것까지 다 알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제 동생의 남편, 제부들이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몰라요. 응? 그 제부가 어디 강의를 갔는지, 아니면 그 제부가 개척교회에서 오늘 무슨 봉사 활동을 했는지 전 몰라요. 하물며 제 동생이 오늘 아침 또 오늘 점심에 뭘 먹었는지 몰라요. 근데 제 이렇게 단톡방에 있는 친구들은 막 사진 올려요. 저녁에 이 인천 송도에서 조개구이를 막 이렇게 먹었다 그러면 맛있겠네요.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네트워크로 소통하는 사람들, 즉 커넥티드 된 사람들이 가족이 되는 그 가족과 마찬가지인 시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거리가 소멸된 겁니다. 자, 우리가 뭐 영상 통화도 하고 뭐 채팅도 하고 뭐 이렇게 되고 줌도 하고 이렇게 되면서 미국이라든가 캐나다라든가 유럽에 살고 있는 이 친구들하고 뭐 "너 오늘 뭐 먹었니? 너 오늘 그거 쇼핑한 거 와 너무너무 좋다. 이쁘다. 원피스는 어울려." 그런데 막상 내 남편이 오늘 아침에 빵을 먹고 갔는지 커피 한 잔만 먹고 갔는지 아니면 일찌감치 가 갖고 구내 식당에 가고 백반을 먹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SNS가 만든 인간관계의 함정, 여기에 우리가 블랙홀처럼 빠져들고 있다. 그러니까 정인이 그 양모가 인스타그램에다가 맨날 올리잖아요. 정인이 껴안고도 올렸고요. 양부도 그렇고요. 자,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정인이의 양부모만 괴물인가?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 공간과 말하자면은 이 커넥티드, 이 덫에 걸려 가지고 진짜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못 쏟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는 옆에 있다고 해 가지고 그 핏줄이라든가 그 인연이라든가 어떤 호적 뭐 이미 없어졌지만 주민등록상의 동일이라든가 이런 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와 같은 호흡을 하고 우리의 주변 인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변 인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면서 타인에 대해서 또 말하자면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또는 요즘에 들어서 이 하나의 팬덤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뭐 윤호라든가 뭐 팬텀 싱어라든가 임영웅이라든가 네?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막 별풍선도 쏘아주고 뭐 조공도 하고 난리를 쳐요. 하지만 정인이 또 우리 주변에 옆집의 아이가 내복을 입고 이 바닥에 나왔을 때는 "아 사생활이야." 뭐 이런다든지 또 우리 분리수거를 할 때 도와주시는 경비 아저씨에 대해서는 인사 한 번 안 한다든지. 저는 우리의 가족 관계부터 시작을 하고 모든 인간 관계가 지금 블랙홀로 빠져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